그러면 교과목별로 그러면 학습 내용을 그 주제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교과목별로 교과목별로 전문, 과학,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이 들어가고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것이 교육과정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제 개발을 스팀 기반 지식이 축적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과제가 이렇게 개발되고 추진이 되는 것이 산업체와 연계해서 할 때 비로소 그게 학교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계속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하는 그런 부분 우리 궁금하죠? 자, 우리 프로젝트 학습 딱 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이거를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방법 이거를 같이 피드백을 해서 또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학습을 주로 균형적으로 진행이 돼요. 정보 소스나 모든 걸 다 하고 결론적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이런 것이 안 맞아. 그럼 다시 피드백을 해서 어디에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되고 또다시 우리가 균형적으로 또 가서 연역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갔을 때 비로소 학생의 역량이 커진다는 거죠. 자 볼까요? 자, 프로젝트 학습의 결과물이 딱 나왔어요. 계획대로 했습니다. 길이가 오늘 길었어. 어디가 한 2주를 지금 6개월 참, 여기 이제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걸립니다, 이제. 그럼 이것을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이제 연역적으로 찾아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이거는 수도공부에서 이렇게 한 사례인데요. 아기를 위해서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모빌을 만들어주자. 이게 프로젝트 주제였어요. 근데 모빌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딱 해서. 이렇게 이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기 눈 돌아오겠죠. 어디라도 현재증 무지하게 느끼겠죠. 모빌에서 성능이 모빌이 보는 그 형태는 갖췄지만 모빌이니까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자, 지금서 어떻게 논의를 하는 거야. 이게 빨라.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문제가 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수정돼야 되냐. 그래가지고 두 번째 나온 것이 이제 2차 테스트를 했어요. 이제 만들어서 또다시 이제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자, 상당히 개선됐죠? 아까보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애기 현직증 나요. 멀미합니다, 아직. 네? 안 됩니다. 아직도 이게 안 돼.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뭐냐? 전원의 강도냐? 센서에서 그것을 조정하지 레귤레이터의 문제냐?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계속 연역적으로 추정을 해서 그걸 찾아가고 또다시 수정하고 또다시 수정하고 그래서 어떤 완성도를 높이는 자 3차 다 만들어서 문제 해결했습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속도 딱 졌죠. 성공했다 이겁니다. 오, 너무 이뻐요. 모빌 이 정도면 됐죠 이제. 자, 우리 전자 하시는 분들 요거 쉬운 거 같죠? 이거 안 쉽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와, 하지요.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과제를, 프로젝트를 딱 끝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 이 부분이 안 맞다. 그러면 다시 피드백을 해서 또다시 연역적으로 찾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학생들이 계속 지식적으로 찾아야 되죠. 지식적으로 쭉쭉되고, 기능적이나 어떤 기술적으로 계속 확립되는, 요게 굉장히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워줄 수 있는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에요. 네. 자, 감성적 체험을 어떻게 촉진시키냐. 프로젝트 하면서 감성적 체험. 자. 프로젝트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나무 조각, 이거하고,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 이런 부분을 해서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야, 우리 테스트 하는 거죠.
긴장되시죠? 위에 힘이 견디는 거야 지금. 위에 힘이 있다는데 11kg. 13kg. 자, 학습에서 이게 우리 하나씩 할 때 선생님들 막 지금 막 분위기 몇 킬로 갈까? 뭐 몰입되시죠? 이겁니다. 이게 감성적 체험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냥 채점하고 평가하는데 급급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으로 우리가 무엇을 키워주려고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제의 매력도가 앞으로 이제 과제를 개발할 때 그 매력도 있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수준을 조금 뛰어넘어야 되지 않냐. 왜? 이미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기저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과제의 매력도는 처음에 구조물 상태 아까 그런 정지 상태에다가 다음 조건은 어떤 걸 주냐 거기다 운동을 한번 추가해 보는 거야. 모빌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운동을 추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추가하는데 그냥 운동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놈을 좌우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완성되는 신밀성을 추가한다면 요게 이제 계속 그 몰입을 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서도 동일한 프로젝트 과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선생님들이 서로 집단지성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개발한다 하면 우리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그 수업은 또 다른 어떤 장면을 개척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그 수업 그 지도 전략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 나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10여 분 있습니까? 네. 아, 그러면 10분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끝내려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그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느냐. 우리 지식은요, 1학년, 2학년, 3학년은요, 단계별 학생들의 지식 수준이나 모든 기능 수준이나 기술 수준이나 모든 성숙도, 이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기초학습에 좀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개인적으로 모듈 학습을 시켜갖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성과 개연성을 갖고서 확립을 시켜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설계를 해줘야 되고 프로젝트에서 이걸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이 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학년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식이 굉장히 프로젝트를 하니까 지식이 배제된 어떤 물건 만들기에 급급한다는 그건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학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식을 먼저, 그 다음에 기능 기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역량, 그 다음에 활동을 어떻게 시킬 거냐. 여기에서 이제 팀워크를 키워주고요. 여기에서는 아까 요구한 기록 기술 능력, 기능 기술 이렇게 지식. 이런 구조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초학습에서는 어떻게 하고 모듈에서는 프로젝트 이것을 먼저 대략 얘기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공별로 보면, 이건 기계 분야를, 사실 제가 이제 기계 전공이다 보니까 각 전공의 특성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것은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하려면 반드시 선행해서 해야 될 공통적인 것이 뭐냐. 그 부분을 반드시 캡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높이 잡으시면 안 되겠죠. 계속 앞으로 프로젝트까지 하려면 계속 심화가 되게 돼 있어요. 프로젝트 학습하게 되면 처음에 얕게 알았던 그런 지식들이 자꾸 찾아가면서 구성을 해가면서 학생들이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초과정 이런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키워줘야 되겠죠. 이때는 이제 실습 요소나 워크북 개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을 이렇게 딱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처음에는 폐쇄형 과제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개방형 과제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학생들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확실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혹시 선생님들이 그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그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과제를 개발해야 되죠. 아까 매력도 높은 과제를 하려면 공통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초과제, 심화과제, 프로젝트 과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위계를 탁해서 점점 심화 확대되게 이거를 선생님들이 대략적으로만 잡아놔도 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되면 1학년 때 이제 그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교수 학습을 해야 돼. 근데 처음에 학생들 오자마자 촌딱 잡아다가 관청에다 내리는 것처럼 막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학생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처음에는 관찰을 시켜야 돼요. 학교 전체적인 내부, 왜?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려면이죠. 학교 내부에 물적 자원이 어떤 게 있고, 인적 자원이 어떤 게 있고, 소스가 어떤 게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오스벨의 선행주직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관찰을 시키고, 그것을 잠깐 모여서 강의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보고서 쓰게 돼요. 워크숍이나 워크북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평가해주고. 그럼 무엇을 하는 거냐? 나중에 계획서 쓰고 하려면 그런 걸 자꾸 다큐멘테이션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이스터고등학교생들도 지금 이번에 제가 대기업에서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뭐가 부족하냐? 다큐멘테이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서류로 무슨 내용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기회를 줘야 돼요. 하고서 조금이라도 조금 돌아가면서 순화도 시키고 관찰도 시키고 변화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것이 1차 끝나고 나면 조금 학생들이 아니까 그때부터 거기에 강의를 하고 과제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시범 관찰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하고 발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 프로젝트를 하려면 이 발표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주제선정하고 발표해야 되고 계획수료하고 발표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발표해야 되고 계속 이 능력 키워줘야 됩니다. 보고서 작성하고 다큐멘테이션 계획서 쓰고 하는 그런 포맷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1학년 때서부터 그런 저변에 깔아가지고 계속 조금씩 해주는 거예요. 한 번에 확 해버리면 학생들이 좌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모듈 과제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2단계에서 있으니까. 그럼 모듈을 왜 하냐면요. 학생들은요, 수준차가 있어요. 능력별 수준차가. 그렇죠? 근데 똑같은 학생들을 평균적으로 이끌고 가면요. 잘하는 학생들은 하품하고, 못하는 학생들은 어렵고, 중간 학생, 평균화, 저기만 키워지는 그러니까 모듈을 가발해서 모듈을 먼저 딱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1차. 그래갖고, 빨리 나가는 학생들은 빨리 가는 거예요. 늦게 가는 학생들은 계속 우리가 존중을 해주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 학생이 나중에 모두 3개까지 못 가고 어떤 학생이 10개 가면 10개 가는 학생들을 또 따로 모아가지고 그 학생들이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은 이 과정에 의해서 하나씩 조그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개방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학생들이 역량을 발휘합니다. 자, 프로젝트 학습 고려사항은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책에 나왔더라고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맥락의 출탁 동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맥락. 즉, 우리 선생님들, 담임학교 선생님들, 다른 학교 선생님들, 우리가 같이 공동 목표를 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 마이스터고를 영원히 빛낼 수 있는 재산력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